이번 이야기는 야간 운전을 하던 A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A는 홀로 회사 차를 몰면서 가로등도 드물게 있는 지방 국도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거래처와 다르게 새롭게 외진 곳에 있는 거래처로 출장을 갔기에 익숙한 길이 아닌 초행길이었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벌써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외진 곳으로의 출장에 잦은 A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어떻게 운전했었지 하면서 이제는 본인 소유 차의 내비게이션보다 익숙해진 회사 차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도로는 한산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놓인 국도를 따라가다 보니 간간히 마주치는 차량도 거의 없었다. 새벽 2시. 이 시간대에 이런 외진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트럭 기사들로 하나같이 목적지가 뚜렷하고 그 숫자도 많지 않았다. 이런 길을 적적하게 운전하던 도중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길을 변경했습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A는 고개를 갸웃했다. 직진하면 큰 도로가 계속 이어지는데 굳이 외진 곳으로 빠져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일부러 돌아가게 할 이유도 없었다. 앞에서 사고가 나서 길을 돌아가야 하거나 빠른 길이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겠지. 그렇게 A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실 초행길이라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하기도 좀 그런 면이 있었죠. 얼마 지나서 우회전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벗어나자 풍경이 변했다. 그렇게 십수분을 운전하자 왕복 2차선을 넘어서 1차선으로 바뀌었고 가로등이 아예 보이지 않는 좁은 길이 이어졌다. 도로 상태도 점점 나빠졌다. 아스팔트가 갈라진 곳이 많았고 풀이 도로 위로 자라난 곳도 보였다.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더더욱 깊은 산길로 안내를 계속했다. 5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A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후진하기도 모호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직선의 농로 같은 길이라서 돌릴 구석이 없었거든요. 차를 돌리려면 한참을 더 가야 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축소해서 보면 산길을 계속 지나다 다시 원래 가려던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국도가 다시 등장하여 합류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너무 외진 곳이라서 사고 나면 신고조차 할 수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몇 분을 더 달리자 길은 완전히 산길로 변했다. 비포장 도로가 나타났고 내비게이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좌회전하세요. A는 순간 주저했다. 아무리 봐도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비포장 도로였다. 산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결국 A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무시하고 큰 길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급히 방향을 바꿔 다시 도로로 나왔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정상적으로 경로를 재탐색하면서 멀쩡하게 안내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주변에 차들이 몇 대 보였습니다. 큰 길을 따라 달리자 차량 두 대가 나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둘 다 SUV 차량으로 짙은 빛가림을 하고 있어서 밤에도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A는 안도했습니다. 어차피 어디 여행을 갔다가 온 사람들이라 생각했지요. 그때였다. 앞서가던 두 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A는 당황하며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 두 대가 동시에 멈췄기에 옆 차선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었지요. 곧이어 뒤쪽에서 나타난 차가 A의 차 뒤편에 붙으면서 퇴로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앞차와 뒷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둔기 같은 것, 쇠파이프, 그리고 칼까지. A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어졌다. 차문을 잠그고 차를 후진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 남자가 차 유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려. A는 손을 덜덜 떨었다. 휴대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때 조용하던 내비게이션이 다시 말을 했다. 이러니까 산길로 안내한 것인데. A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내비게이션이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곧장 머리가 차가워진 A는 본능에 따라 문을 잠그고 엑셀을 밟았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반대편 선로로 넘어가려 했다. 사람들이 A의 차를 막고 있었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들이받는 수밖에 없었지요. 곧이어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이후 충격과 함께 사람을 가볍게 쳤습니다. 물론 가볍게 쳤다고는 해도 차의 중량이 있기에 사람이 쓰러졌다.
그 광경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A는 그 틈을 이용해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남자가 A가 도망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망치를 이용해 창문의 구석을 두들겨 조수석 창문을 박살냈다. 이후 시커먼 손이 안으로 뻗어왔습니다. 운전자를 잡으려는 모양새였습니다. A는 악을 쓰며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내비게이션이 다시 말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마치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A는 힘껏 핸들을 꺾었다. 차가 돌면서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 그와 동시에 팔을 집어넣은 남자는 팔이 긁히면서 피가 나자 기겁하여 창문에서 팔을 뺐어요. 물론 그 순간에 블랙박스를 가져갔더군요. 마침내 차는 앞차를 스치듯 지나쳐 두 차량이 점거하던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A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이후 A는 가까스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근처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차를 보더니 상부에 보고하고 즉시 순찰차를 보냈지만 그 도로에서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위치에는 깨진 유리 조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창문에 있는 피를 조사하겠다면서 가져간 경찰도 있었지만 나중에 사건 진행을 문의하니 해당 피는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피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차에는 긁힌 자국과 창문이 깨진 흔적이 있었으나 A를 위협했던 차량이나 사람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경찰의 증거로 보여주려고 다시 실행했을 때 내비게이션은 처음부터 큰 길로 주행한 것처럼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었고 산길로 유도했던 데이터는 없어서 아무 이상이 없는 듯 작동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에 A는 결국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못했어요. 몇 달 후 다시 외진 곳으로 출장을 나가 심야에 차를 운전하며 A는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지방의 도로에서 한밤중에 실종된 운전자들이 있다는 보도였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긴 GPS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A가 이동했던 큰 길로 이동하다가 급정지를 한 후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A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300m 후 우회전하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